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모아서 또 추가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정가 뒷담화 2월 15일 인사드립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용인술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일종의 화제입니다. 그동안 좀 위태롭다는 이야기도 좀 들렸고 불안하다, 아직 좀 미숙하다 이런 말들도 주변에서 특히 주류 쪽에 대립각을 세우는 그 친한계 아니면 소장파 이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좌파에서는 물론이고, 그런데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과감한 조치들, 용인술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지난주 후반부부터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 우파 진영이 크게 분열을 할 것이다. 지금 친한계를 비롯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죠. 자, 그런 우려가 있었던 반면에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 진영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격히 하나로 되고 있다는 분석이 불과 한 두세 주 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특히 정청래가 민주당을 이끌고 조국당과 합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배후에 김어준이 있고 그 뒤에 친문 세력이 있고 친명계가 패싱당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합당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 좌파는, 우파는 분열을 한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쪽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이것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쪽에서는 해보나 마나다 이런 말까지 또 지난주에 초반쯤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반쯤에 이재명과의 오찬, 정청래 이재명과의 오찬을 전격 취소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좀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또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의 선을 보이고, 또 정당 정책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동혁의 리더십, 용인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정가가 평가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원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좌파는 하나로 뭉치고 우파는 분열을 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좌파 진영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정청래가 조국하고 일종의 밀약을 맺어서 이재명을 패싱한 상태에서 합당을 전격적으로 추진을 했죠. 그리고 그 배후에 김어준, 문재인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친명계 쪽에서는 반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사실상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이 무산이 됐죠. 그 과정에서 양쪽이 다 큰 상처를 입었다. 정청래가 리더십이 흔들린 것은 물론이고, 김어준, 배후에 있던 김어준도 위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이런 말들도 나왔고, 어제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김어준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빠져나갔다. 자, 그래서 김어준의 영향력이 좀 한계점에 다다랐다, 임계치를 보였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이 완성을 거둔 것도 아니죠. 이재명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당무 개입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방선거 후에 지금은 이제 조국당하고 통합이 안 됐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 통합을 하는 그런 로드맵 같은 거를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이 강덕구 최고위원이 실수로 흘렸습니다. SNS에 잘못 올려가지고 그게 청기 누설이 돼버렸는데, 이게 왜 이재명에게 치명상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당장은 이게 그렇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이재명의 탄핵 정국이 들어섰을 때, 탄핵 정국이 조정이 됐을 때 이재명의 위헌 사례, 위법 사례들이 총망라되죠. 그러면은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위헌이 되는 겁니다. 당무 개입, 직접 그냥 공천에 개입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되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그런데 이재명은 공천 개입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여권을 정계 개편을 하는
좌파 진영의 정계 개편을 하는 그런 말들을 사실상 지시를 한 거죠. 이 당 쪽에, 친명계 쪽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헌 사유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번에 치명상을 입는, 지금 당장은 상처가 보이지 않지만은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덜쳐내줄 수 있는 그런 이 악재를 이번에 남겼습니다. 일단 이 봉합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김어준은 힘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곧 다시 대대적인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럼 좌파 진영이 크게 분열이 되죠. 김어준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다. 는 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중에서 김어준을 너무 얕본 것 아니냐. 그 전에는 김어준이 필요하니까 이재명도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하다가 이제 자기를 패싱을 하고 다음 권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재명이 김어준을 배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대치기를 당할 거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명청 전쟁, 이재명과 정청래 전쟁, 명청 갈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명청 갈등, 명청 대전을 넘어서 김어준과 이재명이 직접 전쟁을 벌이는 어명 전쟁, 어명 갈등이 시작됐다는 말까지 여의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이재명이 맞부딪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권 초기에, 지금 초기죠. 초기에 이렇게 외부에서 좌파 진영 내부에서 좌파 진영 내부에서 집권자를 공격을 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명청 때부터 마찬가지죠. 지금 어명 대전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이재명 정권이 허약한지를 그리고 기반이 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이 상황이 좌파가 분열이 되는 상황이 이게 좀 오래가고 이게 또 골이 깊어지면은 좌파 진영 스스로 붕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좌파발 이재명 몰락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은 재판 재개 이재명을 중단된 재판 5개를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월 말, 이번 달 말 되면은 법관 인사가 있어서 새로운 판사들이 배치가 될 텐데 5개 재판부 안에도 강한 법대로 하는 판사가 들어가가지고 재판 재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국 릴레이 재판 재개 기자회견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좌파의 분열하고 부딪히면은 어떻게 접점을 찾게 되면은 이재명의 재판 재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재명이 상당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이 공론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탄핵. 과거에 우파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될 때 뭐 야당이 3분의 2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야당 국회의원 이원수가. 지금은 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좌파 진영 안의 분열로 좌파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가능성까지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김어준, 정청래, 문재인 이쪽의 이재명 견제가 굉장히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1차전이 끝났기 때문에 1차전에서는 반란이 진압당했는데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문재인, 김어준, 정청래. 그래서 크게 좌파가 대균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히 지금 뭉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이 특히 지금 난간을 하나둘씩 해치고 일종의 파죽지세의 기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좀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워낙 이 친한계 쪽에서 아직까지는 반발이 심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소위 소장파 또 대안과 미래 조선 재선들 모임 이런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지방선거 국면이 딱 시작이 되면은 그 반발들은 다 숙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한 일주일 후 상황도 보기 어렵고 2주일 후 상황도 보기 어렵습니다. 장동혁 하기 나름인데 지금까지는 장동혁이 이 단칼 용인술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좀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를 해나가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줄줄이 징계를 했는데 한동훈, 김종혁은 아예 제명이 됐죠. 그리고 배현진은
이 당원권 1년 정지인데, 이 김종혁은 친한계에서 원외 중에서 일종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 원내 중에서는 이 2인자에 속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1인자라고 하면 원내에서 2인자가 김종혁인데, 김종혁을 쳐냈다. 그리고 원내에서는 또 한동훈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되는 배현진에 대해서 서울시당 공천권을 박탈을 했다. 서울시 지역 지방선거 공천권을.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반발을 무릅쓰고 이것을 쳐나가는 상황이 자고우면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지금 친한계 쪽에서 당장은 반발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장동혁의 이 용인수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게 그 친한계가 목소리가 계속 줄어들고 결국에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분열이 된다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회의를 품던 보수 성향, 정통 보수, 정통 우파 유권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측면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전화 면접원 조사 갤럽 같은 데서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마치 민주당이 그 2배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지만은 ARS 조사, 그러니까 본인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ARS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이것이 뭐 역전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오늘 국민의힘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이, 이 정통 보수 유권자들, 그러니까는 뭐 과거에 김종인이나 아니면 지금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을 운영을 하면서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 것들이 있죠. 자, 그것을 지금 쳐내는 작업을 정강 정책 변경 같은 것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가지고 들어왔던 뭐 기본소득 이것을 배제를 한다든가. 자,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협위원장들이 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 당원 모집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당원 모집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선거만 앞두면 하는데, 이번에는 그 당원 증가 속도가 정말 괄목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당원수, 특히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수가 가공할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책임 당원은 나중에 경선 때, 지방선거에 나갈 후보들 경선 때 투표권을 행사를 하죠. 자, 얼마나 지금 늘어났느냐. 저도 이렇게 한 정당의 당원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처음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2월 11일 기준, 그러니까 며칠 전 기준으로 국민의힘 당비 납부를 하는 책임 당원수가 무려 110만 8,965명. 얼마 전에 100만 명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110만 명입니다. 110만 8,965명. 자, 이게 작년 8.16 그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하고 김문수 후보가 결선을 했던 그때 책임 당원수가 75만 1,03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6개월 정도 사이에, 6개월이 채 안 된 사이에 35만 7,935명이 늘어났습니다. 3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6개월 사이에 47.7%가 증가했다. 장동혁 대표가 대표를 맡고 나서부터 47.7%의 책임당원이 증가했다. 이거는 1.5배가 늘어난 거죠. 장동혁 대표가 딱 대표를 맡고 나서 6개월 정도 사이에 1.5배의 책임당원이 늘어났다.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친한계나 일부 소장파들이 이러면 지방선거 진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항상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뭐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모으기 경쟁이 일어난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럼 과거에도 다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다. 자, 그리고 특히, 중도 중에서도 이재명의 최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뭐 폭정에 가까운 국정 운영, 이 상황을 보면서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한 것도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장동혁 그 체제에서는 또 좀 눈여겨볼 수 있고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이 한동훈계가 계속 소멸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한동훈계는 한동훈 본인이 국민의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친한계라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물어보고 친한계에 물어보면은 한동훈은 이제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장동혁 대표의 계속 일종의 뭐 목리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계속 채워 넣어야죠. 그래서 최근에 여의도 선거에서 또 관심거리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그 장동혁의 사람은 누구냐, 이런 그 물음들도 많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장동혁의 사람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할 때 보면은 일종의 신주류 세력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리더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신주류 세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신동욱 그 수석 최고위원이죠. 상당히 전투력을 갖추고 저번에 그 이재명과의 오찬을 전격 취소를 하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던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체 분석이 좀 탁월하다고 보는데,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의 그 핵심 어떤 조언을 하는 참모 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고, 또 정희용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이 김민수 최고, 정희용 사무총장, 이 탑브레인이 아닌가, 지금 그 장동혁 체제에서. 정의용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도 오래 하고, 그전에 나경원 의원 보좌관도 했죠. 국회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도, 뭐 1.5선입니다. 한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 전체 생리를 익히는 데는 조금의 한계가 있죠. 근데 정의용 총장도 재선의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워낙 국회에서 대학 졸업 후부터 계속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또 그런 국회 경험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죠. 바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지금 공천 기존을 계속 지금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뭔가 총대를 메고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해서 발탁을 해서 지금 장동혁 체제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최근에 한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줄어서 한 15명 1차로 영입을 했고, 또 계속 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주변에 새로운 주류 세력이 형성되는 것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대여 투쟁력,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리고 이재명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사법부 흔들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죠. 대여 투쟁력이 필요한데, 장동혁 대표는 최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종의 어떤 그 밀리지 않는 그런 태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오찬 초청을 했다가 심야에 그 전날 심야에 대법관 정원법, 재판 소원법 이런 것을 법사위에서 다 처리를 해버리니까는 그 다음날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측에 의견을 들어서 전격 취소를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 직접 참석을 해서 쓴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일종의 저는 그 위기 관리 능력을 또 한번 보여줬다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오찬장에서 만약에 참석을 했으면은 이재명 앞에서 여러 가지 꺼내려고 했던 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재판 재개 문제입니다. 재판 재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5개 중단된 재판.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민주당 7명계 의원 87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 실제로는 반정청래 모임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을 하면서 또 오히려 그쪽에서 이 재판을, 이재명의 재판 재개 문제를 이슈로 만들고 있죠. 그런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딱 시적절하게 이재명 앞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했죠, 어제. 상당히 중요한 저는 이 공격 포인트를 잡았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데, 그 법조계 대선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제목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의 5개 형사재판을 즉각 재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 캠페인을 벌이고, 또 국민의힘도 재판 재개를 하라는 그런 그 릴레이 기자회견에 들어갔는데,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판사 선배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이죠. 자, 이렇게 씁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지금 절실히 필요할 때다. 자, 그래서 5개 형사재판 재개하라. 이게 5개 재판을 중단한 것이 대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딱 집권을 하고 나니까는 재판부 판사들이 스스로 다 엎드려 버린 겁니다. 이 형법 84조 이것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각 재판부에서 재판 재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최종 책임은 대법원에서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헌법 84조는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소만 못할 뿐이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만 좋으면 재판은 바로 재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 촉구를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재명을 직접 겨냥을 하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낼 것이다. 이런 소리도, 말도 들리고 있고, 이제 설 연휴, 차례상 민심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힘받아서 인재 영입 결과도 이제, 곧 속속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당명도 3.1절 날에 발표를 합니다. 지금 뭐, 자유, 공화,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당명들이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보수의 가치를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간단 명료한 그런 당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이 설 연휴 동안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 민심이 연휴 이후의 전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지금 좌파가 분당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파 진영에서는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은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국가 정체성을 바꾸는 이런 정책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남은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